PC 플레이저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부터 공부하게 되나요? 예, 그 10가지 트렌드 주제 중에요. 5번째가 러스팅 라이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러스팅 라이프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러스팅 라이프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주말이 되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를 시골의 정취를 느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빌라에 살고 있으면 사실 좀 답답하잖아요. 동서남북이.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욕구가 많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차량 중에 SUV 차량이랄까요? 아니면 텐트, 뭐 이게 캠핑카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차를 몰고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세워놓고 하룻밤 자는 거죠. 그리고 차에 이렇게 그 소파에서 밖의 경치를 보면서 자연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영상들, 또 그런 화면들, 그런 분위기들이 요즘에 많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시 생활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골스러움에 또 시골에 직접 방문해서 어떤 그런 시골 생활을 해보는 시골향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러스틱 라이프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시골스러운 것,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은 저는 매우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할 때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농촌이 사실 많이 피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용어를 이렇게 썼잖아요. 뭐 말은 나면 제주도에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에 보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근데 지금 너무 도시에 집중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농촌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고 농촌이 생태계가 좀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러스팅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곳에 가게 되면 시골이 있잖아요. 시골에 살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공생과 상생에 대한 것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사람만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골에 있는 분도 한국 사람이죠. 나의 시골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골과 함께 사는 생활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연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러스팅 라이프가 우리가 농촌을 이해하고 부모 세대, 고향에 대한 어떤 사랑, 또 애정, 또 그냥 관심 같이 이렇게 같이 확산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러스틱 라이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촌상과 어떤 공생과 상생하는 관점에서의 러스틱 라이프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6번째는요, 그 실제감 테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실제감 테크라는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상 공간을 창조해서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인터넷 세상도 사실 이제 그 가상에 대한 것들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들을 많이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에 대한 거, 사이버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통해서 드디어 사이버상에서 하나의 또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고 이렇게 매우 강화돼가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현실과 현실의 어떤 접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강화되고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2022년도에는요, 그 사이버 영역에서의 많은 비즈니스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또 태생이 되고 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컨설팅을 하면서 업체를 방문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업체 방문이 용이하지 않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원격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강조되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교육들이죠.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내야지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뭐 사실은 파일만 전송하면 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대면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이 요새 밀접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대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방문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뭐냐면 작년과 올해 아니 최근 그 코로나로 해서 한 2년 동안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어쩔 수 없이 사이버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목이 온라인 교재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제 저희가 사이버 대학을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나 콘텐츠상으로는 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실제감 테크라고 말하는 어떤 가상 세계에 대한 것, 또 사이버 세계에 대한 것, 가상 공간에 대한
영역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탐색되고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요즘에 이제 그 기업 직장인들이 그 재택근무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저에게 오는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더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책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떤 분이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일주일 출장을 되면 큰 업체 미팅을 두세 개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재택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또 사이버상으로 줌으로 미팅하다 보니까 하루에 5개 업체도 방문해서 미팅을 한다고 해요. 뭐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사이버 인터넷이 발달했고 가상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가장 제약 조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비용에 대한 것들을 아주 많이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실제감 테크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창조한 영역이 우리가 지대한 관심 영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가요, 라이크 커머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라이크가 요새 이제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라이크죠. 라이크 커머스가 좋아요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제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유튜브를 통하든지 뭐 통해 가지고 그것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즈니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되고 있고요. 그 특정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 라이크한 사람들, 라이크를 서로 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동료나 소비자 간에 좋아요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해서 세포 마켓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2.0으로 진화되고 있고 버전업이 되고 있어서 여하튼 지금은 특정 소비자,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소비자와 좋아요와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와 커머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라이크에 대한 것도 저는 가치관과 건강성과 건전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 누가 좋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좋아요 되면서 그쪽으로 집중되게 또 지원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게 무엇인가, 또 가야 될 지향점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할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잘 연구하면서 이렇게 라이크 커머스가 발전하면 훨씬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라이크 커머스, 특히 요즘에 어떤 그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것, 또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참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8번째는 득템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득템력은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을 득템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해요. 요새 명품 매장 같은 경우는 줄 서 있거든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줄 서 있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 맛집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맛집에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제 순서에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될 때 그걸 어떻게 잘 요령껏 그걸 잘 할 것인가, 또 하는 방법과 요령을 공유하면서 돈만 있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원하는 것들이 동호회가 그것을 잘 공유하는 어떤 전략들이 이제 득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득템력도 똑같은 표현을 하나 쓰고 싶은데요.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요즘에 그 외모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형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잘 보면요,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게 있고 순간적인 게 있고 찰나적인 게 있고, 마치 불꽃놀이 같이 순간으로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은 영원할 수 없고 영속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원할 수 있고 영속되는 가치도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 가치 있거든요. 누적되면 좋고 축적되면 좋고 보편화되면 더 좋을 만한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득템력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좀 썩어지지 않을 것들, 예를 들면 좀 영원한 것들,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 또 모두에게는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쪽에 관계된 득템력이 좀 많이 개발되고 연구되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9번째가요, 엑스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엑스틴의 X가 X세대를 말하거든요. 40, 50대를 말합니다. 풍요로웠던 데 자라왔던 어떤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40, 50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엑스틴이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자녀들이 보통 10대가 되거든요. 서로 코드가 똑같아요. 인터넷에 대해서 익숙하고요. 유튜브도 익숙하고, 또 이렇게 SNS도 서로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가난한 세대를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X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40, 50대 세대, 그리고 10대는 경제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풍요라는 용어에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구매력이 있는 거죠.
구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2022년을 바라볼 때 XT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10대와 40대의 부모 세대가 서로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현상 중에 한 가지가요. 아까 첫 번째 말할 때 나노 사회에서 말할 때 개인화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X10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 부모 세대와 자녀 간에 있어서의 어떤 공감이 잘 되고 있는 세대로서 저는 매우 건강한 어떤 이렇게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저기 나노 사회의 단점으로서 이렇게 분화되다가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 큰일 났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우려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저는 X10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잘 어울려서 같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드디어 함께 부모와 자녀가 어울려서 사회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저는 X10 세대 또 거기가 사회를 주도할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고 그들을 우리가 잘 응원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내러티브 자본이 결국은 이런 용어예요. 꿈이 경제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꿈을 만드는 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는 개념이 되겠죠. 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용을 담은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비전에 대한 것, 꿈에 대한 것, 또 환상에 대한 것들 바람직한 모습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고 그게 가능하다 이러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몇 년 내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결국은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래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매우 황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높은 비전을 높이 세우고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이미지를 설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꿈이 있는 미래 또 예를 들면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회적으로 모두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질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그 방법도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가 해소가 돼서 더불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누군가 꿈과 비전을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대해서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무감을 할 뿐 아니라 K 코리아 드림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K 방역부터 모든 면에서 저는 저희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온 세상에서 크게 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2022년도 트렌드를 잘 정복하고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게 되겠죠. 2022년이 바로 위기의 시대, 큰 변화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선용해서 준비를 잘해서 정말 호랑이를 잘 이렇게 타고 이 책이 나왔네요. 이렇게 검은 호랑이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정말 2020년 우리 모두에게 큰 어떤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